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위원회를 감축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읽고 또 자료도 좀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실학자 시리즈 중에서 성우익 선생을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치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세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단 자료 같은 걸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실학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다루고 있고, 그분들의 그 경제론이랄까, 경련이 있는 분들인데, 실학자분들 중에서 제대로 쓰인 분들은 별로 없죠. 조금 쓰이다가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 그렇게 됐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몇 줄을 배웠던 그 실학자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몇 줄을 배웠던 진울대사, 원효대사가 정말 대단한 분인 것처럼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번 정부의 공무원이라기보다 위원회 감축하고 뭐 공무원이랑도 관련이 있죠. 거기가 다 이제 관료화되고 하면은 이제 영향이 있는데, 사실 뭐 제 친구나 뭐 주위에도 공무원이 있고 그래서 얘기하기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 선생도 그랬겠지. 그러나 이제 공적인 차원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사회 컨텐츠로서 이제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인간세는 비슷하구나, 비슷하다. 주로 그 부분 제가 지금 방금 여기에서 그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거 이제 검색 같은 거 좀 하고, 이 시대의 거, 그리고 이걸 좀 지금 정치 유튜버로서는 아니고, 저는 제가 독일 편 얘기할 때 대선 토론 독일 편 그거 들으면서 내가 뭘 듣고 있나 이러면서, 왜냐면은 그 네 분 다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뭐 얘기해도 되니까, 심상정 후보가 독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제역학 같은 거, 그러니까 도식적인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눈치를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시기마다 다르겠죠. 당나라 눈치를 볼 때가 있었을 것이고 어디 눈치를 볼 때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러시아를 뭐 우리가 아무리 러시아나 중국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결국 이제 그 미국 눈치를 제일 슬슬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지 못하는 듯이 해서 결국은 뭐 눈치 봐야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독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한 게, 좋아하는, 네 분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독일의 예를 보면은 어, 이 유럽 쪽 그 입장에 무작정 그냥 바로 서지 않고 러시아 쪽을 굉장히 이렇게 의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들을 만한 말은 저 한마디밖에 없구나. 이제 실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런 실사구시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 위원회 감축, 위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료 조직 같은 것이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것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문제가 있고 무사한 일이 되고 매너리즘이 되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친구나 뭐 친척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공무원 어떤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하거나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이런 그 공공기관 이런 데 가보면은 실제로 친절한 분들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단순 업무에선 되게 친절한데 일이 복잡해지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워하세요. 옛날에도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수치 같은 거 지금 이제 다 이전부터 하려고 했던 거 잘 안 됐던 거 수치 같은 것들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늘어나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뭐랄까 조직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굴러왔고 문제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부조리 예를 들면은 어떠한 조직의 장이 거기 전문가가 장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 밑에서 빠삭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빠삭한 사람들은 위가 빠삭하지 않으면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앞쪽에 친절한 분들, 불친절한 분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일이 복잡하면 다 짜증나요. 그죠? 근데 이제 뭔가 구린 곳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건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이걸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전 정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그림 하나를 그렸거든요. 판관 포청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실학자들은 누구도 포청천이 아니었어요. 실학자들은 조금 쓰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조금 쓰이다가 유배당해서 많은 사회 경장론을 내놓고 이랬던 분들이고 이 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이 전에 찍었던 실학자는 유서원이었죠. 우서, 상공업, 화폐론. 이 이익 선생은 반대로 화폐 관련해서는 폐지론을 주장을 했던 분이지만 뭐 균전제, 한전제 이렇게 토지 그러니까 중농학파의 이제 자이언트들 반개 그리고 이제 성홍 그리고 다산 선생들 이 선생님들이 이쪽에 자이언트들이죠. 예,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뭐 쓰임은 못 받으셨죠. 이분도 이제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당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소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남인 쪽이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셨고 근데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창에 대한 그 화랑 관창 말하는 거 아니에요. 16살짜리 화랑 관창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창제, 관창제, 즉 진율제도 고구려 진대법에서 시작해서 뭐 있죠. 고구려의 흑창이 있고 근데 조선 시대에는 이제 사창, 관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쓰였는데 이게 바로 조직의 방만함 그리고 이 안에서 다 해먹는 건 뭐야? 아전들이 고려 시대 향리가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때 향리는 조선 시대 뭐 양반의 거의 뭐 별 차이 없는 그건데 조선 시대에는 이제 향리가 이제 아전 이제 그 양반하고는 조금 다른데 결탁들이 딱 돼가지고 이권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그냥 바삭하게 빼꼼이들 그러니까는 위에 그 딱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개판이 되는 원래는 근데 왜 포청천을 그려놨냐 제가 이거 그거 걸어놓을까 이랬다 썸네일에 그거 생각해보자 포청천을 내가 지금 어, 약간 이 손 상태가 별로라서 오늘 그림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학자고 포청천처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그거네. 진대법이네. 고국 천왕 때 했었죠. 맨 처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게 사창이 관창 이런 진율, 이게 구휼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곡식 빌려줬다가 다시 약간의 이자로 받고 죽지는 말라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을파수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제갈공명이야. 나이는 제갈공명처럼 그 가스물이 아니었지만은 제갈공명이야. 그냥 촌부로 살고 있는데 제가 삼고초려를 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안 한다고 하다가 하려면 나한테 정권 주겠느냐. 그리고 딱 가서 판관포천천이 돼가지고 작두를 내려라 하고 싹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고구려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 강한 나라로 완전 자리 잡기 전에는 옆에 큰 중국이라는 것도 있고 이 위쪽에 애들이 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위쪽에 애들이 다 유목 생활을 하고 부족이 통합만 되면은 엄청 세. 고구려가 그런 거잖아요. 고구려도 오부족이 딱 통합되면서 엄청 세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곳이 많이 있었고 초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세질 쯤에 돌궐 고구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터키. 근데 판관포천천은 그 이상을 시전하고 실학자들은 다 밀려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만 애타게 외치는 분들이죠. 근데 인간 새는 비슷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도 문제인식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찬가지로 광종도 정말 순하게 몇 년을 그냥 쥐죽은 듯이 살다가 단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다 바꿔놓죠. 칼을 작두를 내려라 딱 하고 이렇게 되고 딱. 그럼 옆에 그 무사 그 잘생긴 그 저기랑 또 여기 책사 비슷한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한 방에 내리칠 수 있을 때 그런 개혁이 실제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이를테면은 좀 그 현대사 앞쪽 제가 어렸을 때로 치면은 박통 때나 아니면은 박통 때는 제 기억 못 합니다. 제가 그냥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DJ 때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전 박통은 쿠데타한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파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처선 비슷하게 뭐 한 건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필요했던 걸 잘 그때 당시에 관료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DJ 때는 또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한류나 IT에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이 그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됐고 근데 그런 포청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냈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정부가 바뀌었고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이거 출신이잖아요. 작두를 내라 출신이잖아요. 이 작두 검 검을 쥐고 있었던 뭐 몇 정권을 거치면서 이걸 했던 분이라서 제가 지금 이제 실학자들이 아니라 을파소나 광종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게다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고 싫어하는 사람 많겠지. 반은 싫어하겠지. 그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고 이런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견제, 균형 이런 그 민주주의 속에서 어쨌든 간에 투표로 된 그 대통령이 본인이 잘하는 걸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선 후기에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졌던 이 이익 선생님은 제가 이제 홍대용 선생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전서를 받아들였고 자연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였던 분이에요. 그 외의 것도 얘기할 거 많은데 사실 서학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과학뿐 아니라 천두시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분인데 중농학파예요. 그래서 화폐 이쪽은 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어떤 그 같은 문제인식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중상학파의 그 대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분의 저는 화폐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그때 그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당대에 조금 수긍이 잘 안 가는 것이고 그 논리 자체는 뭐 끄덕이면서 갈 수는 있지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나 이 사창을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진짜 요즘 세상이랑 똑같아. 왜냐? 거기에서 이제 뭐 을파소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거 가지고 이렇게 전거를 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중국 거 가지고 돼요. 이 조선시대까지 거의. 근데 그래서 전거를 누구를 많이 내겠어요? 중국 쪽에 뭐 주자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질서는 송나라 때의 그 질서 거의 비슷한 것들이 거의 다 와서 주자가 했던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다 퍼지거든요, 사실. 주작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얘기할 어떤 진율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향약이나 이런 거 뭐 그 다 앞면과 뒷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양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진율제도 같은 건 의미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그죠? 근데 진율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점점 해가느냐 나라의 명운이 기울 때 늘 어떻게 돼가느냐 고리업으로 맡기는 거야 고리업으로 왜냐면은 자 얼마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자를 이렇게 그 받아 근데 처음에는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했겠지 근데 나중에는 뭐 삼각비니 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말은 없었겠지만은 이거저거 명목으로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야 이자를 그거는 다 이제 어디로 가겠어? 그 조직 내에서 해먹는 거지 그 윗대가리는 전문성이 없고 뭐 잘 돌아가나 보나 하고 나는 그냥 위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면 되지 뭐 녹봉 받으면서 그때 녹봉이지 근데 이제 밑에서는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아전들이라든지 또 뭐 거기에 결탁한 이 뭐 권력에서 내려온 그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상피제를 쓰고 뭘 하고 이렇게 해도 다 또 연결이 되니까는 이게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방만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매너리즘이란 말은 안 쓰셨어요. 확실히 그때는 안 들어왔. 그때 그거를 모르셨을 거기 때문에 무사한일 여기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사회가 그런 면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은 댓글 다십시오. 제가 아 그분은 왜냐면 정말로 제대로 된 뭐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다 제가 사죄의 말씀을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끄떡일 수 있죠.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방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원래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면서 주자의 얘기를 해요. 주자가, 백성들 그 모습을 보고, 주자 하면 무조건 좋은 면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창으로 곡식을 구워주고, 그 다음 받았다라는 거야. 약간의 이자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을 진유를 했던 그 시대의 풍속이나 그런 거 이상화 시키지들 중국 그거를 조선에서는 많이 그랬죠. 특히 이제 그 청나라 이전의 중국, 그죠? 청나라 쪽을 그래도 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던 게 상공학파 그쪽은 청나라가 지금 보니까는 외국문을 잘 받아들이고 잘 크고 있네 이렇게 봤던 거고 보니까는 거기는 풍속이 그러하고 그리고 아전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 진율제가 이게 다 사창제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아전들이 끼어든다라는 거지. 굳이 관창으로 안 한다고 해도 사창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창 관창이건 사창이건 뭐 사창으로 이렇게 하고 다 양반들이 그 동네에서 다 그 한 목소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향약도 하고 또 이런 사창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아전이 됐건 위원회가 됐건 관료 조직이 됐건 이거랑 결합을 해버리면은 그쪽에 속해 있는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랑 이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악순환의 그 고리, 악순환의 고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창제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뭐 이사야처럼 광야에서 외친 분이죠. 이분도 역시 제가 유수원도 동지수참 당하고 했지만 이분 지금 이거는 이제 길게는 안 할게요. 짤막하게 제가 지금 길게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인간 사회는 특히 이제 관료 사회에 대한 거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대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 사회의 시작점이 되는 대중사회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진영을 뭐 공산주의 진영을 막론하고 관료제 사회를 보통 대중사회의 출발로 보거든요. 관료제 사회. 근데 그 관료제 사회들이 왜 동구권이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관료제 안에서 다 해먹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속하는 자본주의라고 봐야지.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말하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 견제 원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몇 번의 정권이 되면서 엄청나게 그런 조직들이 방만하게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쭉쭉 늘어나 있고 그걸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시도를 해봐도 안 되고 시도를 해봐도 안 되고 근데 이번에 포청천 이거 말 조심해야지. 그때 당시 후보 4명 다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윤통이 포청천 출신이거든요. 윤통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개혁론, 그 뛰어난 중농 중상학파의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실패했지만 을파소나 광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단 말이죠.
정당성 없게 이렇게 나온 예를 들면 세조도 성공은 했죠. 사실 성종 때 그 태평성대가 온 게 정당성 없이 나온 박통도 성공은 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 윤통은 포청천인데 정당성 없이 된 게 아니라 제대로 선거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그 방만한 관료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조절을 하고 조금 더 사실 그 안에 속해 있는 분들 다 평범한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그 관행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이 되고 거기에서 또 좀 나쁜 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들 잘 잡아내고 애초에 좀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익 선생은 실패가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뭐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다. 음, 그래서 오늘은 사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 방만한 관료사 내의 그 부조리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적인 관행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혈세가 다 그냥 사실 나눠 먹기로 이제 가는 것이고 백성들의 그 농작물들이 다 나눠 먹기로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게 이제 포청성처럼 이렇게 한번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